우선 이쪽 부분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연 친화라든지 또는 뭐 부재, 애환, 유교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연 친화하고 유교라는 측면에서 약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도산12곡.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 도산12곡 같은 경우는 옆에 주제를 하나 써놓을게. 자연 친화. 자연 친화라고 한번 써주시고 학문 정진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자연 친화, 학문 정진. 첫 번째 도산12곡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학문 정진에 대한 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케이스가 생겨.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 친화, 학문 정진인데 이게 왜 틀리는 게 생기냐면 학문 정진에 대한 구절이 자연 친화와 비슷하게 나오거든. 알겠지?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경물치지, 위기지약. 알겠지? 경물치지하고 위기지약이라는 것은 당시 우리 조선시대의 사상 속에서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성리학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어떤 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치를 깨닫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거야? 학문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작품으로는 제시문으로 자연 친화의 시를 주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선택지로는 이 학문 정진에 대한 시를 줘버린다고. 됐니?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학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알겠지? 실제는 주제가 달라서 이게 이렇게 틀린 걸로 나오죠.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 패턴을 좀 너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요 과정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는데 선생님 저는 성리학이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EBS를 통해서 사탐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아. 알아듣겠지? 공부는 배경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읽기도 편해지거든. 가끔 이제 비문학 읽기 할 때 선생님 저는 과학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과학 지문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알겠니? 하지만 접근성이 좀 더 편한 건 이과 쪽이야. 자, 거꾸로 들어가면 이기론 같은 지문이 나오면 문과 학생들이 또 좀 편해. 근데 이과 학생들은 또 나는 선생님 동양 얘기만 나오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케이스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양쪽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요번에 너희들 그 국어란다. 전체 만점 맞은 수능 합격자. 그죠? 뭐 동탄국제고인가요? 그쪽 있는 그 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기사 같은 걸 쭉 읽어보니까 비문학이 어쨌든 어렵고 인문지문이나 사회지문이 자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했대? 문제집을 막 푼 게 아니라 인문사회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해가 이제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집을 풀어서 거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건 시간 문제이기도 해. 알아듣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희들이 그런 걸 공부하다 어렵다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경제가 어려워 이러지 말고 경제에 대한 관련 있는 부분들 한 번 정도 들어. 지금 여유 있으니까. 고3한테는 이런 얘기를 못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니? 근데 뭐 여유롭게 이걸 듣고 있는다? 이게 솔직하기는 너무 불안해. 근데 너희 수준에선 이게 가능하니까 쭉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비문학 아이들한테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물리 강의를 들어야 될 때가 있어. 이해가니? 그래서 한 번은 메가의 김성재 물리 강의 컬이를 한번 탔어요. 근데 그걸 다 타는 이유가 짜증나거든. 이해가니? 내가 지식이 없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짜증나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공부가 좀 편해질 수 있지. 비문학 읽기가. 많은 도움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서 성리학도 한번 보시면 요 패턴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럼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게 뭐 얘기했었어? 허생전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지? 허생전 요것도 한번 기억해 줘야지. 예. 허생전에 이제 발단 이렇게 써놔. 허생전에 발단이라고 써. 발단.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고. 예. 거기 아내하고 남편이 대화하는 장면 나오지. 그지?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 대화하는 장면. 여기로 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허생전의 발단 부분에 보면 그 아내가 허생 남편한테 당신은 평생 글만 읽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때 아내가 남편한테 비판하는 요 글 자체가 뭐였어?
그렇지. 실용적 측면에서의 비판. 이해 갔니? 예. 뭐 글을 읽으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남편은 뭐라고 그래? 내가 글 읽기를 예상한 게 10년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실용적인 글 읽기를 한 게 아니라 바로 뭐 하는 거? 그렇지. 내면을 갈고 닦는 바로 수양과 관련이죠. 이해 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게 위기지약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위기지약이라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부정부패가 많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개겠지. 하나는 이제 이성계라는 인물이 어쨌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방원 막 죽이고 했으니까, 이방원이 뭐 이렇게 죽이고 했으니까 세종이 좀 편하게 뭐 넘어가는 이런 시대까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런 거지.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 내면을 갈고 닦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대로 되니까 부정부패가 없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면을 수양해야 된다. 됐지?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정치가 어떤 쪽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어? 그렇지. 성인 군자들이 정치를 해야 돼서 무슨 정치라고 그랬죠? 공자 맹자들 얘기했던 그렇지. 왕도 정치. 됐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요거 뭐라고 한다고? 비슷하게 나오는 말이 그렇지. 철인 정치. 요때 철인이 누구다? 철학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요 라인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좀 깔려. 보기로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보기로 나왔을 때 용어들을 조금 알아두는 게 중요하지. 됐지? 내면 수양. 요 정도. 여기 나오는 요 이야기가 바로 도산 12곡과 관련 있는 부분이고, 도산 12곡은 누가 썼어? 집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황이 썼죠, 이황. 이황과 나중에 뭐 요런 인물들이 이기론에 대한 논쟁을 좀 하거든요. 요거는 꼭 좀 찾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황과 이의 이기론의 논쟁. 됐지? 어려운 건 아니고 이와 기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았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뭐 역사와 관련 있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국어에서도 보통 바탕이 되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지. 됐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게 이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요 부분. 요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요거 하는 거. 자, 우선 자연이라는 거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자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 자연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벗 또는 교훈, 밥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로 좀 나눠봐. 어떻게 나누냐면, 벗하고 교훈 두 개 나누고, 그 다음에 밥벌이 따로 빼주시면 좋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때 밥벌이를 따로 빼서 좀 어려운 말을 이제 쓸 거야. 어려운 말을 쓸 건데, 요거는 구체적 생활 공간이라고 써놓으면 돼. 구체적 생활 공간. 됐죠? 구체적 생활 공간이야. 그럼 구체적인 거에 반대인 벗과 교훈에 대한 건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좀 어렵습니다. 요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념적이다. 알겠니? 관념적이다. 보통 우리가 관념이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 요번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평가에서 이 관념이란 말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를 엄청 많이 틀렸어. 이해 갔니? 왜 틀렸냐면 그 전에는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어디에다 주냐면 보기에다가 줘. 수능은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쉽고 내신은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어려워져. 왜 그럴까? 수능은 보기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힌트라고 한다면 내신은 이 보기가 작품을 감상할 때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 감상을 해봐라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알았죠? 내신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기를 읽는 것 자체 연습이 잘못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인터넷 같은 거 강의 보면 보기 갖다 놓고 보기 본 다음에 본문 문제 풀어라는 케이스가 많거든. 그건 수능 문제풀이 방식이야. 그러니까 내신에서 보기를 관점으로 제시문을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달리 해줘야 돼. 그래서 내신에서는 보기가 뭘로 나오게 되냐면 어떤 지문을 감상할 때 관점을 새로 주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뭐 지족이나 이쪽 학교들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개념을 놓치는 케이스가 있었지. 그래서 요거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가볼게. 관념이라는 말이 보기에 등장할 때는 요렇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조건이라든지 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묶음 처리를 해줘. 다시 말해 이제 묶음 처리라는 건 이제 비문학에서 얘기할 거야. 요거는 하나의 단어를 쉬운 말로 풀어주겠지.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이 A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야 라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줍니다. 됐지? 자, 그럼 볼게. 여기다가 관념이라는 말을 썼어. 조선시대 관념은 이런 것들인 거야. 예를 들면 춘향전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지라고 설명을 준다고. 됐죠? 근데 지금 설명이 없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내용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는 내용 설명이 없으니까 관념의 뜻을 내가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갔지? 근데 관념이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어본 적은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보자. 춘향전, 심청전 이런 거 알아? 듣기만 했어? 아, 그랬어? 그럼 이제 걔네들이 주제가 뭐냐? 춘향전은 주제. 춘향은 어렵나? 심청전의 주제. 그러지, 효조. 그래서 이런 고전 소설들이 결말이 어떻게 끝난대? 행복한 결말. 주제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 효라고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뭐를 권장하고 뭐를 징벌한다? 그렇지. 요렇게. 됐니? 그러면 권선징악이라든 요 효는 그때 당시의 사회를 이끌던 하나의 이념이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사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관념적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관념적 주제가 그냥 이 뜻이야. 편하게 생각하면. 됐지?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좀 전에 말한 보이죠? 도학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성리학에서 추구하라고 했었던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이거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가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선택지 이렇게 나온 거야. 위에 있는 시에 첫 수는 관념적이지만 여섯 번째 수는 구체적이다. 선생님, 관념적이라는 말을 선택지에 집어넣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관념의 뜻이 뭐예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관념의 의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거 보면 돼. 그러면 충, 효, 열. 지조절개입니다. 됐지? 요거 나오면 관념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요즘은 내신에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 요쪽 라인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가면 돼? 관념적이다. 됐지? 요쪽 라인으로 오면 뭐라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무의평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첫수. 내가 시골에 나가서 알겠니?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요거 하나. 여섯 번째 수가 뭐냐면 나는 지금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해. 그래서 첫 수는 구체적, 여섯 번째 수는 관념적. 그냥 맞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너희들 고전이 약간은 암기라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건 암기라기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제 전형화 시켜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거꾸로 가면 돼. 학교 내신에서는 정형화된 거에서 좀 틀어지는 문제들 내면 난이도 높아지는 거야. 됐죠? 수능은 틀어지는 내용을 출제를 해. 근데 틀어지는 내용이 보기의 정보를 다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선 관념이란 말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주면 되겠다. 됐죠? 이건 살짝 적어보시고. 이거 살짝 적고 관념의 의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여유되는 사람은 집에서 만흥이란 작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 거야. 작품을 많이 접해 놓으셔야 돼요. 많이 접해 놓고 자꾸 보고 지금은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자꾸 해주시면 되겠지. 됐죠?
요거는 이제 또 개념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정리할 거야. 자, 그 다음 또 한번 볼게. 무욕이라는 건 욕심이 없다. 옆에서 살짝 써놔. 욕심이 없다.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되니까. 무욕, 욕심이 없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있다고 그랬지. 무욕을 아는 건 선택지에 나오고 무욕에 해당하는 구절은 제시문에 나와. 이건 좀 이따 C에서 한번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 출제가 나오는 원리를 좀 알고서 개념 정리하자고 그랬어. 너희들 뭐 방학 동안에 뭐 개념 납입 뭐 효과 이런 것들 뭐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듣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 거기 있는 뭐 윤혜정 강사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개념들을 정리해 주는 건데, 그걸 정리한다라는 개념이고 너희는 그걸 그냥 단순하게 1대1로 암기하는 측면이야. 그러니까 1대1로 암기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재단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유기적으로 좀 묶여야 되는 정보들을 그냥 너희들은 나눠놓고 그냥 1대1로 가. 그리고 단어가 바뀌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문제풀이의 원리로 들어가 보면 개념 공부했는데 왜 문제가 전 안 풀릴까요? 국어는 좀 특이해. 지문이 바뀌면 모든 공부의 내용이 싹 바뀌어. 이해가 안 돼? 수학도 문제를 바뀌는데 걔는 공식이 하나잖아.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문을 배웠을 때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 거야. 하나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지어가 등장하는 개념이 있어. 알겠니? 뭐뭐처럼, 뭐뭐 듯이, 인양마냥 이런 건 어때요? 표지어가 있으니까 직유법 찾아라면 너무 쉬운 거야. 자, 그런데 대유법을 찾아라. 이건 표지어가 있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유법을 찾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 그렇지, 내가 뭔가 분석을 해야 돼. 그 다음 아는 게 조금 있어야 돼. 반대로 암기가 돼 있든지. 됐죠? 그럼 이렇게 한번 잠깐 보자.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라. 또 이제는 또 별표 쳐놓고 이제 백이 숙제의 고사를 짝 써줍니다. 알겠니? 그럼 얘네들은 충신이었대. 충신. 근데 충신을 비판하는 거야. 됐니? 이 충신은 나라가 바뀌니까 나라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대요. 됐나요? 쭉 줘. 이제를 하나로라. 쭉 이야기한 거야. 요거 하면 생각나는 단어 혹시 있니? 수양산? 충신. 나라가 바뀌었다. 그러면? 좀 전에 누구? 그렇지. 수양. 이게 떠오르잖아? 그럼 이거는 수양대군인데 수양산이라고 불렀으니까 무슨 법? 야, 지기는 처럼 드신 양 들어. 이게 중기법이야. 들어봤어? 네. 그러면 이게 중위법이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잘 봐. 중위법을 배워 애들이. 중위법은 뭐냐면 하나의 단어에 뜻을 두 개끔 형성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아듣게 상징하고는 달라. 됐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옆에다 쓰겠지. 아, 이 중위법의 개념은 이거야. 그리고 시를 하나 배울 거야. 알아듣겠지? 시를 하나 배워. 어와 이와 춘풍이 날 살린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이야. 자, 중위법 맞을까 틀릴까? 이화는 백꽃입니다. 알겠지? 백꽃이야. 이화 춘풍이 날 살린다. 그럼 날 살리는 게 이몽룡이지. 그럼 이몽룡의 이자가 오얀 이자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식이 필요하다고. 중위법이야. 죽으라고 배웠어, 중위법을. 아, 너 중위법 알아? 네, 끄덕끄덕. 시가 나왔어. 이거 중위법이야. 왜요? 됐니? 얘는 중위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분석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 내가 중위법을 모르는구나. 아니, 너는 중위법을 알아. 중위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중위법을 아는데 그 중위법이 나타나는 시를 못 찾는 것뿐이라고. 근데 아이들은 자꾸 뭐 공부하고 있는 거야? 얘만 계속 공부하고 있어. 얘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해당하는 뭐를 들려라. 그렇지, 예시를 들려라. 그래서 작품을 자꾸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아, 이해가 안 돼. 그 작품을 늘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품을 좀 늘리는데 문제풀이만 하지 말라고. 본문에 아, 얘가 중위법이구나. 이건 비유구나. 얘는 상징이구나. 요것들을 짝짝짝짝 연결해 놓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나 문장들을 쭉 했을 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아는 게 1차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무욕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욕의 뜻을 적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 구절이 무욕이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니? 예를 들면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었다.
알맞게라는 단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난이도가 쉬운 거야. 알맞게라는 단어를 읽어놓으면 욕심이 없는 거 맞는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맞는 거 같지? 욕심 많이 내지 않고 알맞게 먹었으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다. 요런 케이스야. 안 보여. 박주 산채를 망정 없다 말고 내어라. 뭐야? 자, 박주 산채를 망정. 힌트 줬어. 됐니? 없다 말고 내어라. 무역이 맞을까 틀릴까? 요것만 읽어봐. 야, 보잘것 없어도 내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박주산채 1망정 없다고 하지 말고 내어라.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구나. 자, 지적구 문제입니다. 지적구에서 이 단어를 풀이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풀이해줬냐면 자, 쓴 술, 쓴 나물이라고 표시까지 해주고요. 선생님이 진짜로 밑줄까지 쳐줬어, 이렇게. 됐어? 자, 그럼 무욕이 맞아, 틀려? 맞는 거야. 선생님, 술이 쓰면 이거 부정 아닌가요? 쓴 술, 쓴 나물이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란 뜻이야. 보잘것없는 음식도 괜찮으니까 없다고 하지 말고 줘, 이 뜻이야. 해석이 되니? 됐니? 그럼 자, 접근을 다시 간다. 무욕이 욕심 없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 갔니? 한 단계 한 번 더 나가셔야 된다고. 무욕에 해당하는 게 얘구나, 이렇게. 이해 갔죠? 무욕에 해당하는 게 얘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박주산채 라인을 외우시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여기 봐. 잘 봐. 지적구의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한탄한 게 있어. 뭐를 한탄했냐면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 야, 이거 나오면 무욕이야. 안분 지족이야. 자연 친화야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지족구 시험 문제 선생님이 이렇게 내셨습니다. 이 단어는 아예 안 냈어. 됐지? 그리고 얘만 낸 거야. 쓴술 쓴 나물.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갔어. 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세모 동그라미 치는 걸 어디서 배우잖아. 우리도 뭐 가르치기는 해요. 그것만 표시하고 넘어가니까 이건 쓴술 쓴나물이니까 뭐 가난. 이해 갔니? 아무것도 없는 처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틀려갖고 온 거야. 그 문제를 푸는데 답이 없더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 진짜 신기해. 야, 쓴술 쓴나물이 박주산채야. 에?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구두 테스트 보는 거라고. 박주산채의 뜻이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물어보는 거야. 사전도 안 찾아.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이 문제를 틀려갖고 왔는데 애들이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 학교에서. 이해가니? 더군다나 선생님이, 모르겠어. 이게 좋았던 건지. 쓴술 쓴나물에다 밑줄까지 쳤어요. 그냥 단어들에다 다 5가지. 근데 시가 다 낯선 시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배려해 준 걸로 내가 볼 땐 봐야 되거든요. 이해가니?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하면 첫 번째 사고 과정이야. 이걸 이제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 알겠죠? 이 규칙은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 거. 국어에서는 특정 단어가 등장하면 단어의 뜻을 아는 게 1번이야. 이해 갔지? 요게 개념 정리라고 불러. 자, 두 번째, 개념 정리를 한 후에는 뭐를 쫙 써놔야 된다? 예시가 쫙 늘어나야 돼. 이해 갔니? 자, 잠깐 봐. 공단각적 심상이라고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지? 그지? 공단각적 심상을 감각의 전이라는 말로 바꾸면 맞아 틀려? 맞죠? 자, 다시 하나를 또 물어볼게. 감각의 전이를 통해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런 맞아 틀려?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게 뭐야? 우선 단어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지? 자, 공단각적 심상이라는 말을 내가 아는데 거기다 뭔가 개념을 툭툭툭 붙이다 보니까 자꾸 뭔가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 1번에서 해야 될 역할이야. 잘 알아듣겠어? 이해갔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공단각적 심상을 적용하는 문제야. 공단각적 심상이 있다 없다를 찾는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청각에서 시각에서 청각에서 이렇게 촉각으로 변하는 거 있죠. 감각의 전이가 어떻게 되느냐의 방향성을 찾는 거지. 됐지? 자, 이번에도 지적구 문제야.
공간각적 심상 너희들 요번에 문제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에 풀 거거든요. 예. 쭉 지문에 예시를 줬는데요. 봐봐. 이게 뭔가 좀 안 맞아. 예시가 쭉 있지. 맨 마지막에 예시 하나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따 지우면 되니까. 이 한 문제를 딱 틀렸습니다. 이 친구가. 2개 틀렸나? 그리고 그때 이제 어쨌든 국어를 좀 잘 보긴 했어.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틀려 갖고 온 거야. 공간각적 심상이 시각에서 청각인지 청각에서 시각인지를 맞춰야 된다. 됐나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학교 내신은 자연친화를 내는데 자연친화 같은데 아닌 걸 내든지. 됐지? 자연친화가 아닌데 자연친화 같은 걸 내든지. 그럼 내가 공간각적 심상을 만약에 문제를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너희 수준에서 마감을 쳐야 돼. 내가 해줄 역할은 뭐야? 공간각적 심상 중에 감각의 전이가 헷갈리는 것만 알려주면 돼. 그렇지 않겠어? 나머지는 니들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해 가지? 울음이 타는 가을강의 제목이 울음이 타는 가을강입니다. 구절에다 밑줄을 땅 쳐놓은 거야. 시각이 청각이야, 청각이 시각이야. 한번 찾아봐. 찾으려고 하는데 뭐 공식이 좀 있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냥 딱 보면 뭐야? 울음은? 청각인 거 확실해. 그래서 고민이 생겨. 타는 가을강? 보트를 타나? 잠깐 불에 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노을입니다. 힌트 하나 줬어. 시각. 다 줘도 돼. 어차피 여기 영향을 안 미치니까. 기지? 그렇지 않아요? 해석을 할 수 없는 애들은 우선 탈락. 기잖아. 왜? 공간각 아닌데요? 왜? 뭐 타는 거는 뭐 어쨌든 이런 애들도 있고. 자, 노을. 자, 시각이 청각이야, 청각이 시각이야? 시각이 뭐가 됐다? 청각이 됐다. 왜? 울음이 울고 있는 게 보이고 뭔가 강이면 강이 파도 같은 걸 자, 우선은 봅시다. 이유를 물어본 이유는 딱 하나야. 정확하게 알고 있냐 모르냐 이것 때문에. 그지? 왜냐면 정확하게 잘 맞췄어요. 요렇게 맞췄다가 내신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생각을 해. 이 순간과 다른 게 이게 예를 든다면 어떤 규칙이나 원리가 딱 나와 있는 상태냐 아니냐가 틀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구두 테스트 할 때 조금 깐깐하게 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봐봐. 이거를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했겠죠. 됐나요? 근데 그 지족고에 국어 전교 1등한 친구 이걸 틀려 갖고 왔어요. 쭉 넘기면서 문제까지 풀고 봤단 말이야. 이해 갔니? 그 중간에 정보가 겹쳐지면서 사고의 변화가 생겨. 됐니? 시험 당일날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종소리가 푸르다. 청각이 시각화야, 시각이 청각화야? 야, 이 쉬운 거, 야, 푸른 종소리 그러면 청각이 시각화야, 시각이 청각화야? 와! 청각이 시각화잖아. 종소리를 푸르다라고 한정시킨 거니까. 이해 갔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게. 종소리가 주어져. 그지? 꾸며주는 말이 푸른이지. 철수. 됐니? 철수. 만약 이렇게 씁시다. 송중기. 긍정적 인물일 거 아니야. 잘생겼잖아요. 앞에다 쓸게요. 비읍시오 송중기. 그럼 어떨 것 같아? 병신 송중기 이랬어. 됐나요? 그럼 이 송중기가 그래도 좋아? 좀 안 좋게 표현한 거지. 이게 한정한다는 뜻이야. 종소리에 청각이 있는데 푸르다라고 된 거지, 그지? 그럼 시각화가 된 거야. 잘 들어. 자, 이걸 다시 서술어로 만들게. 종소리가 푸르다니까 주어가 서술어로 가는 거지. 됐나요? 울음이 주어인데 타는 가을감 이게 서술어인가? 그럼 주어를 맞춰놓고 청각 이건가? 고민을 더럽게 많이 한 거야. 내가 시험 보러 왔을 때 얘기를 해서 끝나고 나서 야, 갑자기 주어 서술어 왜 나와? 그때 푸른 종소리 배웠잖아요. 아니,
우리 예문집에서 얘 외웠어 안 외웠어? 근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저도 이렇게라고 했는지 저렇게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요 예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패턴이 뭐냐면 너희가 공부를 할수록 정보가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국어는 수학처럼 깔끔하지 않아. 알았니? 그래서 섣불리 주어가 서술어 쪽으로 간다고 맞춰놓으면 얘가 서술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어는 또 눈에 확 들어오네.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안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노트 필기할 때 진짜 못하는 게 뭐라고? 얘를 그대로 적어놓는 게 잘못되는 거라고. 노트 정리한다는 거는 요걸 적는 거야. 아,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얘는 외워야 돼. 다른 건 다 검은색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이해갔니? 그래서 필기할 때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학교 선생님이 강조한 거. 여태까지 기출됐던 거를 막 나눠서 기록하는 거야. 이해갔지? 그 다음 내가 자꾸 봤는데 얘는 너무 헷갈려. 걔는 그냥 통암기. 됐죠? 그러다 뭐 어떤 원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우리가 자연 친화지만 아직은 너희가 이제 예비 과정이니까, 그죠? 얘기하는 요 단계를 잘 거치셔야 돼. 됐지? 다시 한번 정리한다. 1번, 뭐가 필요하다? 룰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단어의 해석은 기본이다. 알겠니? 사전적인 뜻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아듣겠지? 해석은 기본이다. 두 번째, 예시를 많이 늘려둔다. 여기서부터가 문제 풀이의 출발이야.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를 한다? 우리의 사고 과정이 계속 변할 수 있으니 요렇게 헷갈리는 내용은 따로 정리한다. 이해 갔나요?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기억돼야 돼. 그래서 노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너희가 3년 동안 배워야 될 거 잠깐만 얘기할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한 명이 국어 한 문제를 딱 틀려가지고요. 2등급을 맞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교 1, 2등만 하면 서울대 직윤을 쓸 수 있는데 국어 때문은 아닐 거야. 근데 나중에 좀 밀리기는 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보는 건 국어만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안타까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틀린 문제가 뭔 줄 아니? 학원을 딱 와서 하는 문제가 아니 이거 아니야. 학원 와서 딱 하는 얘기가 갑자기 못 알아듣는 말로 선생님 음이울이 뭐예요? 선생님 음이울이 뭐예요? 뭐라고? 나는 이 음이울을 물어본다고 생각을 안 했어. 고3이. 전교 1, 2등 하는 애가. 음이울이 뭐예요? 뭐라고? 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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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험지를 딱 봤더니 음이울인 거야. 야, 운율마 위치에 따른 거. 아, 맞다. 왜? 틀렸어요. 뭔지 몰랐어요. 야, 너 알잖아. 음이울 위치에 따라 나타내는 거. 아, 그렇다. 가군 이거죠? 아, 그래. 아, 그러네. 가군 있네. 틀려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틀렸는데 실제 이 친구가 2등급을 맞거든요. 난이도가 엄청 쉬운 거잖아요. 이거 중3도 맞추는 거야. 초등학생들 지금 음이울 해요. 음보율 하고. 근데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국어를 안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막 사라지는 거야. 이해가니까 너희들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선생님 그럼 이거 안 가르치나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막 가보면 예전에 배운 거. 요 문제도 한번 출제가 됐어. 어떤 학교에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혹시 알아요? 소설을 주고 다음 중 나문단에 해당하는 구성단계 효과를 찾아라. 애들이 미친 거야. 교과서에 여기가 절정이었는지 위기였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정도로 꼼꼼하지 않아? 알겠니? 근데 요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 너희들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소설의 3요소를 쓰시오. 소설의 3요소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정도로 모르나? 인물. 인물, 사건, 배경을 진짜 많이 썼어, 애들이. 다 틀렸죠. 그건 소설의 구성 3요소야. 됐니? 마친 애가 3명인가 밖에 안 돼. 주제, 구성, 문제. 이해 갔나요? 그 애들 답지 보고 아 라고 땅을 칩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애들이 3명밖에 못 맞췄을까? 이해 가요? 이게 너희들의 현실이야? 그럼 잘 생각해. 이거 맞추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레벨 자체 이거 서술형으로 나왔으니까.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
내신 공부는 익사이팅 하지 않아.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신 공부를 진짜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재밌게 하는 순간부터 맛 간다니까요. 이해 갔니? 국어의 내신은 익사이팅하죠. 굉장히 정적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을 다 참고 견뎌서 내가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레를 타는 가을강은 공간학적 심상할 때 나올 건데요. 미리 얘기는 좀 해놓을게. 가을강이라는 붉은 노을을 보면서 요 안에 비애라는 걸 생각해서 울음이라고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노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고 노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슬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사람은 노을을 보고 슬프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노을을 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되니 그래서 중심 제재를 밝히는 게 핵심이야. 그 중심 제재를 어떻게 비현실적으로 바꿔놓느냐? 요거니까 요거는 시각의 청각화가 된다. 요렇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룰 하나를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오답 정리할 때 이 룰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 됐지? 그래서 룰 하나는 무욕이라는 게 있으면 개념, 두 번째 그 개념의 예시, 세 번째 출제가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요렇게. 이해 갔나요? 그럼 도학, 요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도학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온다? 여기까지 들어온다. 허생전. 허생전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알겠지? 그래서 허생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석고, 노훈고 뭐 다 나올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허생전 꼭 알아두시면 돼요. 허생전 배운 학교 있지? 너.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허생전 나오니까 똑바로 해놓으라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네, 그때 시가 이런 게 나와. 왜 도산시비. 됐지? 참고해 주시면 돼. 풍리하고 흥치. 이것도 저번 시간 잠깐 얘기했어. 그지? 흥치를 뒤바꿔 쓰면 뭐가 된다고 그랬지? 취응. 다른 말이라고 그랬어. 알겠지? 그런 단어도 좀 알아주시고요. 풍리, 흥치 이거 기억하고. 물화일체는 뭐야? 물화일체는? 그렇지. 물과 화자가 하나가 됐다. 됐지? 그 물심이려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고요. 무릉도원 별표 쳐야지. 무릉도원. 자, 그럼 옆에다 이제 개념 하나만 정리해놔. 요것도 마찬가지 룰이야, 룰. 어떤 룰을 써놓냐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 겁니다. 요렇게 써놓으면 돼. 됐죠? 개사라고 써내, 개사. 그럼 선생님 물어볼 거야. 야, 무릉도원의 뜻이 뭐야? 그럼 개념이야. 됐니? 자, 이거 사례에 적용시켜야 되겠지. 그럼 무릉도원은 실제 사례에 그냥 해당해. 알았니? 예를 들면 동양적 이상향이 실제는 상위 개념이야. 다시 갈게. 동양적 이상향. 동양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 됐지? 그것에 대한 하위 부류로 뭐가 들어간다고? 무릉도원. 자, 또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 무릉도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지나가면 썼는데 이쪽에다가. 요런 거 나오면 다 일로 가면 돼. 됐나요? 그 다음 또 뭐 있었다고 그랬어? 다시 오시네. 그렇지. 이렇게. 이해 갔나요? 그래서 신선상 나오면 다 이렇게 가면 돼. 산에 있는 사람, 신선. 됐죠? 요거 나오면 전부 다 뭘로 간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릉도원이라는 게 왜 그럼 여기 처음에 옵니까? 구체적 사례인데. 왜 너희들 그런 거 있지 않아? 욕실에 뿌리는 그 왜 세척제 있죠? 입욕제? 욕실에다 뿌리는 세척제 막 그걸 입욕제라고 그래? 왁스라고 하지. 근데 왁스는 특정 제품이지. 근데 이게 보통 명사화 된 거 아니야. 이해 갔나요? 자, 다시 한번 할게. 무릉도원이라는 게 그렇게 보통 명사화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 위치로도 오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무릉도원이라는 걸 도연명이 만들어 놓은 단어지만 무릉도원 그러면 동양적 이상향과 같은 용어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대충 알아듣겠지? 됐죠? 우리 이렇게 소통이 조금 돼야 돼요. 예, 그렇게 돼야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 편해지니까. 참고로 유토피아 넣어놨어. 같은 걸로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비의 귀양. 요거 있죠? 됐지? 그 옆에다 쓰는 거야. 됐죠? 옆에다가 뭘 하나 써놓냐. 요런 말을 좀 쓰기는 좀 그렇긴 한데 유배나 귀양 당했을 때 얘가 역으로
자기 거의 심정을 더 감추려고 이걸 더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뻥이야, 뻥. 됐니? 야, 난 자연이 더 좋아. 아, 지금 와보니까 난 자연이 너무 좋은데? 아니, 속세에 괜히 나간 것 같아. 속으로는. 아씨, 빨리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해갔니?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잘 봐봐. 잘 봐. 아, 이게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데, 별거 아니야. 내가 자연이 좋아서 자연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 됐니?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속세를 떠난 거지. 자연 속에서. 임금이 불러요. 야, 너 와가지고 관찰사의 소임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얘가 디립다 들어가는 거야. 디립다 뛰어 들어가서 임금을 아련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화자는 관찰사의 소임을 맡겼을 때 거꾸로 생각해봐. 나는 속세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나가는 게 짜증나. 됐니? 그런데 임금이 불렀어. 그럼 기뻐서 막 쫓아가겠니? 아니겠지. 임금에 대한 어떤 만나는 건 좋은데 왜 일을 또 시키시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갑자기 막 기쁘게 뛰어간다라는 것은 이걸 맡겼다라는 것 자체에 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연에 있는 것과 관찰사를 시키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심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수능은 딱 두 개로 나뉜다. 자, 자연에서 있을 때 다시 유배를 당해서 있거나 자위로 가거나. 됐죠? 그럼 관찰사에 대한 소임은 요거는 속세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미련이 아예 없거나.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이 안에서는 갈등을 하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겠지. 미련이 있으면. 됐나요? 우리가 배울 건 위, 아래 쫙 나눠서 배울 거야. 됐나요? 근데 수능은 얘가 자꾸 나와. 갈등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패턴도 또 하나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됐지? 요것도 살짝만 적어놔. 됐어? 속세, 유배, 자연, 미련, 요까지. 그래서 하나의 틀처럼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유배 귀양당한 게 바로 어디겠어? 유배. 이건 타의가 되겠죠, 타의. 이렇게. 됐죠? 타의에 의한 거. 요 시가 제일 많이 나와. 자의에 대한 건 거의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거의 대부분 다 시가 이거야. 타의에 의한 거. 그래서 자의에 대한 시가 나오잖아? 그럼 또 헷갈려. 자의에 대한 시. 어떤 선비가 저 이제 갈게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잡아요. 너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됐지? 그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합시다. 위배의 귀양. 그거 알아두면 되겠지. 됐니?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는 거 잘 받아 적어. 어차피 이거 다음 주 피드백 시간에 다 질문할 거니까. 알았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좀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문제 낼 때 왜 너의 말로 제발 바꾸지 마. 어린아이 말로 바꾸지 마. 시험 문제는 어린아이 말로 안 나오니까. 이해갔니? 관념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이렇게 어린아이 말로 안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니까 수준을 너희들 그래서 약간 높여줘야 돼. 대체 어려운 말 자꾸 쓰셔야 돼요. 막 무욕, 도학, 그 다음 물알지, 무릉론, 유토피아 이런 거 다 써주셔야 되니까 유배 귀양 같은 경우도 적소 이런 말로 바뀌기도 해. 알겠니? 이렇게도 하나 써놓으시고요. 적소 그런 것도 써주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지조절개 뭐 이런 거 마찬가지일 거야. 지조절개도 뭐 님에 대한 충 뭐 이런 게 되겠지. 됐죠? 자, 여기 한번 봐봐.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지조절개 같은 거 나오면 당연히 지조절개는 누구에 대해 지조절개를 지키는 걸까? 임금이겠지. 됐나요? 그 다음 여기에는 화자가 있을 거야. 화자가 임금에게 지조절개를 지키자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아듣겠니? 그런데 이걸 임금이라고 대놓고 쓰지 않고 짜증나게 자꾸 임이라고 써놓습니다. 그게 왜 짜증나는데요? 여기. 보이지? 저 옆으로 한번 잠깐만 넘어가 볼게. 요것 때문에 그래. 자, 볼게요. 얘를 임이라고 딱 쓰는 순간에 얘랑 충돌이 일어나지.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알겠지? 이건 작품을 모르면 방법 없어. 작품을 모르면 방법이 없는데 작가를 주면 땡큐야. 작가를 주면 어쨌든 판단하기가 쉬운데 작가를 안 줍니다.
됐나요? 작가를 안 주고 요 상태로 내다보니까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역으로. 임금이 신하한테 편지나 시조를 쓰는 경우는 없을까? 있지.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송순의 시입니다. 알았니? 그건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또 배우긴 할 건데 그 시에서 요게 있어, 요게. 옥당이란 장소가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옥당이라는 장소도 우리가 나중에 임금이 있는 곳이냐 아니냐 이 두 개를 또 구분해야 돼. 됐죠? 그래서 임금 화자가 나왔을 때 임금과 관련 있는 시어, 화자와 관련 있는 시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됩니다. 됐지? 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애인 부제 요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작품을 보면서 분류할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너희들 알 겁니다. 홍랑, 계량, 너희들 알고 있는 황진이. 시조들은 무조건 여기야. 이해갔나? 무조건 여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육신 같은 사람, 뭐 성삼문, 유흥부, 박팽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오죠. 그래서 작가를 안 주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작가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되면 진짜 감정이입 들어가는 시들 중에 얘처럼 보이는데 여기인 경우가 많아. 알겠니?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단종과 관련 있는 시. 알겠지? 그래서 참고를 해놔. 요건 문제 많이 나왔어요. 1, 2, 3, 4, 5번 해놓고 님에다 다 밑줄 쳐놓고 성격이 다른 하나 골라라. 이게 언제 나오는데요? 반석고는 1학기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은고나 이쪽 학교들은 2학기 때 나와. 요번에 시험 범위가 노은고, 지족고가 이쪽이었으니까 3인국, 송민국.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조가 나올 때 학교에서 3인국이 나오면 송민국을 같이 하는 학교들이 많아. 그래서 반석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유성고하고 유성여고만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유성고하고 유성여고는 교과서에 얘가 없어. 이해갔니? 그 시조, 3인국, 송민국이 없어. 나머지 학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지조고는 요번에 교과서에 조금 나와 있었던 누앙사도 시험 범위에 좀 출제를 같이 하는 바람에 또 전문을 한번 보기도 했었고. 알겠지? 그래서 그 고전도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교훈, 지조, 절개, 실연 이쪽이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잠깐 밑으로 내려갈게, 요거. 단어 꼭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그죠? 직간신. 긍정, 부정? 그러지, 긍정. 됐지? 예, 직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충원, 간원. 긍정, 부정? 됐죠? 그렇게 되는 거지. 안 가르쳐 줄 거야. 자, 그 다음. 참원. 참소. 긍정, 부정? 웅얼웅얼. 부정? 몰라? 부정. 그렇지. 부정. 됐죠? 긍정. 긍정. 됐나요? 그렇게 되겠죠. 다음부터는 단어 안 가르쳐 준다. 알았니? 단어 자꾸 찾아서 정리해. 야, 저번 시간 내가 했던 단어 집에서 찾아본 사람 거의 없어? 찾아봤어? 오케이. 다음 주에 이제 다 물어볼 거니까 정리 좀 해놔. 자, 속세에 대해 미련, 속세에 대해 부정적, 부정적 밑에 다른 비판이라고 써놓으시고요. 비판, 비판. 구름 까마귀, 요게 많아. 간신을 대놓고 비판하진 않아. 요즘처럼 막 TV 언론에서 막 누가 누구 막 까고 이러잖아요. 그지?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알아요? 그지? 막 이재명 걔 막 뭐라고 하고 막 윤석열 막 뭐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비유해서 한다고 옛날에는. 됐네. 그래서 구름 까마귀 같은 거 한번 들어봐. 요런 시를 딱 봤을 때 내가 간신히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들어.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랑의 뜻이 뭐야? 부정 같은 느낌 있으면 돼. 그러면 구름이 무심하단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는 얘기는 욕심이 없다. 무심이 그거였지, 그지? 욕심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 같다.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읽을 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외우지 않아도 돼. 그래서 구름이라든지 까마귀가 모두 부정이라는 뜻은 아니고, 알겠지? 이렇게 문맥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소가 생길 거라는 거지. 그거 한번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밥벌이, 농사, 풍요, 부지런, 보람 이런 것도 이제 시조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너희들 내신 들어가면 이제 여러 군데 좀 나올 거야. 그래서 유성고래 이런 쪽 가면 뭐 이제 돌다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등장할 거고, 돌다리도 중학교 때 배웠죠. 됐지? 그래서 이제 자연의 어떤 생명력,
자연의 중요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이 같이 나올 거니까 농사 풍요 부지런한 보람은 이제 현실적인 거야. 알겠지? 요거는 약간 관념적인 부분일 거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넘어가 보면 애환으로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 이쪽 부분으로. 애환이라는 거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알겠니? 자, 요때 먹고 살기 힘든 건 잘 기억해야 돼. 양반들한테는 먹고 살기 힘든 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이 사람들은. 알겠니까? 그걸 전부 다 뭘로 생각한다? 안 빈 낙도 안 분 지족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까 말한 뻥이야, 뻥.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 빈 일념,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 됐니? 그래서 이런 표현 쓰지. 빈이 무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다 써주셔야 돼요. 네. 단어는. 다 써주셔야 돼. 네. 안 빈 일념.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지키는 생각. 됐지? 또 하나는 빈이 무원.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거. 됐지?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거. 됐지?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거. 야, 근데 원이라는 글자도 3개 있는 거 알아? 일 원망 2 원하다 3 억울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자를 좀 알긴 해야 되겠지만 원자를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얘가 제일 어렵지. 원이 억울하다는 뜻은 매칭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됐지? 너희들 신원설화라고 알아? 신원설화? 신원설화라는 건 억울하게 신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게 신원설화라고 합니다. 됐죠?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고. 그래서 빈, 가난함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쪽이야. 양반들 이쪽. 가난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그걸 표트로 드러내지 않는. 알겠지? 이제 그런 쪽이고요. 요게 이제 저기 뭐야? 민중. 백성들. 예. 백성들로 오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뭐 자연재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뭘로 와야 돼? 양반들의 수탈로 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된다고. 이게 나오죠? 탐관오리 가렴주고 이렇게. 됐죠? 단어 하나하나 단편단편으로 외우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설명하는 라인을 잘 기억해. 알겠니? 그래야 얘네들이 좀 묶여서 아마 기억이 될 거야. 그래서 탐관오리 가렴주고 탐관오리 가렴주고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지.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고. 됐지? 양반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런 부분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라인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쪽 라인만 기억해 주세요. 됐지? 그 다음 시집살이 고통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단어 기억해야 되겠지. 자, 볼게. 그래서 나오는 거야. 삼순구식은 먹을 거 없다라는 거고. 이해 갔나요? 호구지책 어디서 나오냐? 친구야. 너 알고 있는 그 호구 말고 호구지책. 예. 가난.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 여기. 이해갔지? 호구지책. 허생의 처가 너무 가난해서 됐지? 바느질해서 돈 벌잖아. 이해가니? 그게 호구지책이야. 됐나요? 가렴죽은 어디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와. 탐관오리들. 백성들 괴롭히는 거. 백성들이 어디에 빠지는 거? 도탄지고. 됐지? 불에 탄 숯덩이 같다. 그런 고통이다 이런 뜻이야. 불에 탄 숯덩이와 같은 고통. 도탄지고. 됐어? 자, 단어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너희들 배웠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안 배웠나?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쌈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냈다 두엄 위에 자빠졌구나. 그지? 모처라 날랜 낼실망정 애질 뻔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가렴주고. 그러면 파리 입장에서는 도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나요? 그렇게 되는 거지. 느낌 오죠? 어렵진 않지? 이제 외워주시면 돼. 자, 유교, 충성, 효도, 근면, 장유서, 가부장적, 간신배, 탐관오리, 비판 뭐 다 나오는 거다. 됐지? 그 정도 해석될 수 있어. 자, 이제 단어만 쫙 있습니다.
자, 단어 다 외우셔야 돼. 예. 다음 주 피드백 시험 범위 포함입니다. 알겠지? 너희들 막 보라색, 그죠? 보라색 갖다 놓고 막 그만 깔짝깔짝깔짝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다음 주는 그냥 통과하겠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시험 범위. 알겠죠? 시험 범위. 안 어려워. 되게 쉬워. 지금 한 얘기 그냥 그대로 막 떠올리시면 돼. 됐나요? 자, 봐봐. 아니, 안 어렵다니까? 안 어려워요. 다 외우시면 돼.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내신에도 들어가요. 알았니? 내신에도. 자, 우선은 소박하다. 안빈낙도, 반석고 가는 쓰는 학생들 있죠? 반석고 쓴 학생들은 교과서로 안 나가니까 외부실 어떤 거 주느냐에 따라 이게 다 들어갈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제 노원고, 지적고 들어가는 학교들은 2학기 때쯤에 나올 거고요. 됐지? 1학기 때쯤에는 조금 이제 덜 나오기는 할 거야. 그래서 좀 여유는 있어. 알겠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성고나 유성요고 쪽은 그냥 교과서만 하면 되니까 뭐 교과서에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유성고하고 유성요고 쪽은. 알겠지? 그 다음에 문학이 다른 학교보다는 양이 좀 적어, 그 교과서가. 적고 쉽다. 알았니? 이제 그런 상태다. 자, 한번 보자. 안빈낙도 편안함 속에서도 도를 얻는 거죠. 기적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도를 얻는 그 즐거워하는 안빈낙도 소박이야. 안분지족 아까 써줬죠. 박주산치 밑에다 쓸게요. 보잘것없는 술과 보잘것없는 나물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보잘것없는 술과 보잘것없는 나물이다. 됐지? 그거 써주시고. 단사표음 단표누왕 요것도 소박한 거야. 알겠지? 예. 단표, 누왕, 단사표음 표주박 같은 거 들고 이제 거기에서 지낸 누항이라는 게 이제 누추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건데 뭐 여항이라는 단어도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전 어휘책 읽어본 사람은 대충 알 거야. 여항 이런 것들 이제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단사표음, 단표, 누항. 그 다음에 강호 한정, 한자. 요 한가로울 한자야. 한가로울 한자.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낀다. 됐죠?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낀다. 그 다음 유유자적. 행운요소랑 같은 뜻인데 여기에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야. 알겠지? 거침없이 그냥 자유롭게. 어디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유유자적. 행운요수.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알겠니? 이제 그런 의미니까 되게 쉽다. 한가함. 무예외 한인. 한자는 여기 나무 목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한가로울 한자입니다. 한가로울 한자. 자, 요거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요거죠. 물외. 자,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물외. 저번에 잠깐 얘기했어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다 라고요. 됐지? 그럼 이렇게 물외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속세의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물외라고 그랬으니까 요때는 물외의 한인이야. 그럼 여기를 벗어난 사람. 속세를 벗어난 사람. 이렇게 논리적 구조를 맞추시면 돼요. 자, 미음, 완보, 음풍농월. 요거 이제 상춘곡에 나와. 미음, 읍졸인다. 완보, 음보율. 기억나지? 그래서 완보는 천천히 거닐며 읍졸인다 이 뜻이야. 됐죠? 그러면 소요, 음영. 너희들 철학책 같은 거 읽으면 소요학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요? 소요학파가 뭐냐면 천천히 거닐면서 이야기하고 사색하고 하는 그런 철학학파거든요. 그래서 소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지? 완보. 음영이 음보, 미음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됐지? 요게 요번 기말고사 노원고 시험범위고요. 저번 중간고사 지족고 시험범위였죠. 됐나요? 상충국. 거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음풍농월. 요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유성고, 뭐 다 나와. 다 나오는데 여기 구운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됐지? 그래서 음풍농월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다 기본이야. 알겠지? 그냥 기본 어휘야 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네들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 교과서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단어이기 때문에 써놓은 거야 한가.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하나된 물심이려 풍월주인 주객일체. 주객일체. 천석고왕 연하고질 중림칠연. 저 이거 별표야. 천석고왕 연하고질. 천석고왕 연하고질.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여기 관동별곡에 나오는데요. 관동별곡이 엄청 길어.
근데 관동별곡을 잘 해놓으면 고전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됐니?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관동별곡을 내가 억지로 시키거든요, 방학 때. 근데 너희는 아마 내년쯤에 할 거야. 억지로 시키는데 이 근처에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 알았니? 근데 이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시키는데 작년에 갑자기 노은고 2학년이 수업을 막 하다가 관동별곡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다음 부분만 주는 줄 알았더니 전문을 다 하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었지.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는 좀 미리 해놔서 대비는 좀 됐는데 이렇게 좀 거대하고 빡빡한 작품 미리 해놓는 게 좋아. 알겠니? 그다음 수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요. 수능은 어려운 한자를 다 안 줬었어, 옛날에는. 알겠니? 관동별곡 워낙 많이 배웠던 건데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 많이 사라져서 안 하기는 하는데 뭐 서울 쪽에서는 관동별곡 같은 경우들은 무조건 집어넣어서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알겠니? 관동별곡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천석고항이나 연화고질 같은 단어들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천석고항, 연화고질은 자연의 등병은 고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데요. 천석고항은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연화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연화. 됐지? 우리가 고질병이라고 하잖아.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연화는 안개와 노을이란 뜻입니다. 안개와 노을. 그러니까 이건 엄청 많이 출제돼. 연화는. 이 단어가 출제되는 것보다는 이제 표현은 나오는 거죠. 단어로. 그죠? 연하, 고질. 풀이는 안 해줍니다. 중림치련. 관동별곡에 나오는 구절이야. 나왔네. 무릉도원 하면 무릉, 연명오류, 도연명 나와야 되고요. 기산영수 나와야 되고 소보요. 이런 사람 나오면 전부 다 뭘로 간다? 자연친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 우리 시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이야기를 많이 끌어다 쓰기 때문이에요. 딱 느껴도 주제가 뭔지 보이죠?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충이야 충. 알았냐 충. 예. 그 앞에서 좀 그만 좀 이렇게 좀 움직이면 안 될까? 그냥 전이사만 해줄 건데. 됐나? 집중이 안 돼? 예? 예. 어복충. 됐어요? 어복충원이야. 어복충원은 이게 충이란 말이야. 충. 알아듣겠지? 근데 요걸 바꾸는 거야. 다시 갈게. 자, 무릉도원 하면 사람 이름 누가 들어갔어? 오케이. 도연명 들어갔지, 그지? 어복충원 나오면 사람 이름이 나와야 돼. 걔가 누구냐면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소부허 나오면 뭘로 간다고?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야. 알겠니? 자연 친화로 가는 거야. 얘네들이 여기로 간 거거든요. 이해 갔지? 예,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사람 이름들만 기억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뭐 문맥이라는 게 존재하면 좋겠지만 문맥 없이 등장하는 케이스도 있고 문맥을 너희들이 읽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지. 됐나? 네. 자, 그 다음 봅시다. 역군은 별표. 역군은 자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도 임금의 덕분이니까 강호 한정도 맞긴 하지만 이 말을 꼭 집어넣어 줘야 돼. 강호가도. 알아듣겠지? 강호가도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시면 돼요. 강호가도. 그러니까 강호가도가 들어가면 임금 덕분이라는 얘기고요. 무조건 요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역군은. 됐나? 예,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역군은 이셨다. 내가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강호가도야. 알아듣겠지? 예,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의 은혜가 항상 들어와야 돼. 없으면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해 갔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작품이 상충곡에는 이 표현이 없는데 선생님들이 작가의 배경을 통해서 역군이라고 하자라는 케이스가 있고 본문에 없으니까 역군은 아니다. 요런 케이스가 있고 상충곡이 이제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쓴 거야.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 뭐 너희는 워낙 잘 몰라서 막 김종필 이런 사람들 모르죠? 김대중 이런 거 모르고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극이나 이런 사람은 이 호남가단의 어쨌든 시초가 되는 사람, 호남가단은 알아요? 나중에 노론소론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남인, 서인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간 그 라인에 그냥 우두, 정수다 생각하면 돼.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정극이라는 사람이 상충곡을 썼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정극인이 속세에서 물러났죠. 그 자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정극인 같은 사람이 과연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만족감을 얻을까? 그게 아니라 물러났기 때문에
알겠지? 만족감에 대한 걸 더 크게 얘기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은 없더라도 뭘로 보자? 강호가도라고 보자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하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자, 요거 하나 기억한다. 룰이야. 어제도 학생들하고 피드백을 좀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간고사 갖다 놓고 지금 분석을 다시 해서 기말고사를 보고 있거든요. 중간고사 문제랑 비슷한 걸 또 낸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분석하는데 얘가 어제 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안 가르친 걸 내요? 안 가르친 걸 낸 게 아니야. 선생님 설명을 했을 건데 너희들이 안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안 가르친 걸 낸 게 아니라 이 부분의 해석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런 해석을 한 번 더 낸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문학이라는 걸 100% 암기하는 상태가 되면 100% 정답률이 안 나온다. 이해 갔니? 암기까지 하는 거에다가 뭘 기억해 줘야 되냐면 지금처럼 이런 논의가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아니나 달라 출제가 됐죠.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에서 이거 없앴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리고 보기를 줬죠. 됐니? 그래서 여기서 자연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 근데 이거를 대충 읽어놓고 우리 학교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 이해 갔지? 이 케이스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작품 중에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타난 작품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역군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더라. 알았니? 이제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뭔 단어가 있다? 역군은이란 단어가 있다. 됐니? 또 나중에 시험 보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선생님 역군은이 꼭 있어야 된다면 아니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없는 케이스도 있다고. 알았니? 그럼 애들이 와서 시험 보거나 선생님 역군은 없으니까 강구가도 아니잖아요. 선생님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이 생겨. 그래서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냥 무조건 외우면은 그 안에서의 한계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표시해놓고 적어두시면 돼요. 됐죠? 역군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 잠깐 자연까지 내려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필서위 자연으로 한번 가보시면 뭐 외우셔야 되겠네. 예, 여기 다. 많이 나오는 이미지를 연결해 놓은 것이지 무조건 그대로 사용되진 않는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한다면 존경하다. 예찬에다 동그라미 땅 쳐주시고요. 예찬적 태도가 드러날 때 거의 대부분이 따를 거야 라는 거 연결이 좀 됩니다. 알겠지? 이거 태도 문제야. 예찬 우러러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찬 존경한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구별하지 말고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됐죠? 소나무 낙낙장송, 국한 오상무절, 대나무는 세안고절, 매화 아치고절, 빙자옥질, 난초는 외유내강 이렇게. 됐지? 네. 요번에 고등학교 유성요고 시험 범위가 여기였죠. 여기. 됐니? 그래 작품을 쭉 연결해주고 그 시초 찾는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지? 그렇게 알아두시고. 유성역은 요번에도 또 100점짜리가 없는 것 같아.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쪽 학교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서술형도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눈설이, 풍설, 남모간조, 추운 겨울 이런 거 실현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실현 이렇게 알아두고. 자, 인간 허무에 요거에다가 하나 써놔. 무상감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무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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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이란 단어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상.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인생 무상. 가끔 이런 단어 들어봤나 모르겠다. 일장춘몽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일장춘몽. 일장춘몽. 이렇게 나오죠. 됐죠? 네. 노생지몽, 일치지몽, 한단지몽. 남가일몽도 하나 써놓을까? 남가일몽이 왜 빠졌지? 네. 남가일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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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영웅침. 늙은이의 꿈과 같다 이 뜻이야. 여자는 다 같을 여자. 여웅침. 이렇게. 자, 그게 무상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나라는 언젠가 망한다. 이죠? 맥수지탄. 진짜 중요한 단어다. 맥수지탄. 맥수지탄. 맥수지탄만 외우면 안 돼. 선택지가 5개가 나올 거니까. 옆에다가 이런 것도 기억해놔야지. 맥수지탄. 뭐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세요. 풍수지탄, 맥수지탄, 망향지탄, 비육지탄 이렇게. 요건 사전 다 찾아야 돼. 예, 내신에서 제일 헷갈리게 나오는 게 2개. 요렇게. 얘는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아. 요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이고 얘는 나라가 망한 슬픔이야. 알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 나라가 망한 슬픔. 됐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 나라가 망한 슬픔. 됐나요? 예. 임금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또 이런 것도 있지? 천붕지통. 됐니?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천붕지통. 됐나요?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 승하라는 말을 쓰지만 또 뭐를 쓰기도 해? 붕어라는 말 들어봤나? 붕어? 그것도 사극 같은 데 보면 나오죠. 붕어. 같이 알아두시고요. 나온 김에 같이 외워. 붕어. 붕어. 친구가 죽은 슬픔 혹시 알아요? 백아절연이라는 게 백아절연. 직이지음 할 때 아마 나올 겁니다. 직이지음의 뜻은 뭐예요? 나를 이해해 주는 줄. 그러니까 요 사자성어는 2개에서 하나 정도 나와. 알았니? 2개.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2개에서 하나 정도 나오는데 한자성어가 하나 내는 학교도 있고 2개 내는 학교. 요번에 2개 내는 학교가 몇 개 있었어. 알겠니? 한자성어를. 그래서 백아절연. 자식이 죽은 슬픔 뭐라 그래요? 아, 이 정도만 알아도 표정 보니까 막 더 막 때리겠다. 그지? 백아절연. 친구가 죽은 슬픔. 됐지? 자식이 죽었을 때 막 눈이 머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고요. 자, 9절. 중요한 건 뭐야?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무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시를 보라고 그랬잖아. 됐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귀 밑에 해묵은 서리면 서리가 눈과 같은 거잖아. 하얀색. 그러니까 이건 흰머리야. 백발이 제먼 줄 알고 뭐 자기가 와. 춘풍에 흩어지는 백발. 이런 게 다 늙음 한타는 탈로가라는 뜻입니다. 탈로가. 됐죠? 탈로가. 나라는 망한다. 인걸은 간대 없다. 성은 텅 비어 있다. 반천년 앙업이 물소리뿐이다. 500년 앙업 고려겠죠? 그죠? 목적에 붙여시니. 자, 이거 별표. 목적에 붙여시니. 이게 필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가 청각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지. 이해 갔지? 요런 게 좀 어렵죠. 뭐 물소리 청각인 건 알지만. 그죠? 목적이 청각인 건 어렵죠. 목적, 어적. 목적이라 그러면 목동의 필이, 어적 그러면 어부의 필이. 됐니? 옥적 그러면? 옥동자의 필이야? 옥적, 옥필이. 됐지? 그러니까 그건 재료를 말하는 거지. 적자가 필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 됐어? 적자가 필이다. 그것만 알면 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얘네들의 표현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 됐나요?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 없다. 이렇게. 산천은 의구하되 인대는 이렇게. 저번에 얘기했네. 자, 이때 자연은 그럼 뭘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자연은 2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자연은 2개. 하나는 화자의 정서와 비슷한 조응되는 거. 됐죠? 또 하나는 화자의 정서와 뭐 되는 거? 대조되는 거. 자, 그럼 산천은 의구하되. 요것만 봐도 느낌 오잖아. 의구의 뜻은 모르겠지만 하되 그런데 인거는 간대 없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지. 변화가 된 거지. 얘는 변화가 안 된 거지. 그럼 대조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때 산천은 화자의 처지를 또는 나라의 망한 것을 고조시켜주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되는 표현을 많이 써요. 이해 갔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야, 시가 이렇게 읽힌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한 줄 한 줄 예시를 준 거예요. 이해가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예시를 준 거고 한 줄 한 줄 예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산천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인걸은 간대가 없구나. 이렇게. 됐니? 500년 왕업인데 얘가 물소리밖에 없구나. 허무함. 됐죠? 남은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지.
요번 달 말에 저기 중간 테스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게 전부 다 시험범위야. 혈인호, 금수회의로 현대시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어휘, 그 다음 비문학. 알겠지? 요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별로 누가 제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모의고사 본 거 있죠? 3월 거. 됐죠? 그것도 정답 넣은 친구들에 따라서 이제 교재나 레벨이 조금 달라질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피드백 시간에 지금은 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 운율, 뭐 시점 이런 거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걔가 조금 바뀌거나 좀 더 늘어나는 케이스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좀 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기 하고 됐지? 또 난이도 높은 비문학도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실력을 더 늘려가면 되겠죠. 그죠? 고전도 아마 다 그렇게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위로 올라가서 요거 봐야지. 속세. 이거 다 외워주면 되지. 아까 얘기한 대로 속세, 간신배, 참원, 참설. 요때 참자는 모함할 참자야. 모함할 참자. 인세, 속세, 홍진, 진세, 뭐 뭔지 진짜죠? 됐죠? 뭔지. 삼공, 만승, 만은 꼭 기억해야 돼. 예. 삼공이라는 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 만승은 거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임금의 지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의 지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끔 우리 글 읽다 보면 요런 경우 있잖아. 처음에는 만약 여기다가 뭐 김철 이렇게 썼는데 김생, 김알림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자, 여기 봐봐. 신분 상승이 맞아야 틀려요. 여기 이제 고전 산문 문제. 상공, 여공, 이거 모의고사 나온 거야? 자, A라는 사람이 있었어. 개월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물에 막 흘러가다가 여공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얘를 같이 살게 해줘. 됐나요? 네. 자, 자기 아들 B야. B의 어머니 맞아요? 틀려요? 얘를 구해준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근데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잘못됐지만 그지? 근데 이걸 모르는 너희도 잘못된 거지. 왜? 박시정 같은 데도 많이 봤잖아. 상구. 됐나요? 이건 뭐야? 남자를 높여 부를 때 집안에서 높은 사람 상공. 요거는 뭐겠니? 그렇지. 중국이 배경이니까 여시 공이란 뜻이야. 알겠니? 여공. 그래서 얘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야? 문제를 그런 걸 낸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야. 잠깐만. 어머니가 있는데 요공 있는데 사람 이름을 또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바꾸는 거지. 알겠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황주자사 김철. 뒤에 막 있다 보면 김자사, 황주자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다 줘 정보를 가다 보니까 김자사라고 썼다가 다시 황주자사라고 쓰니까 일치 문제 찾는 게 너무 어려워져. 거기다가 더군다나 신분상승이라고 물어보니 생 뭐고 한림은 뭔지. 한림은 과거 급자면 붙이는 게 한림이야. 알겠니? 그럼 김생 그러면 얘 공부하는 애. 그럼 신분상승이 이루어진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재상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둬야 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공이나 만승 이런 단어들은 다 알아두셔야 돼. 더군다나 이렇게 보통명사처럼 나오는 것들 호칭 붙이는 거, 그지? 그런 것도 싹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대체 그런 공부가 좀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내신 같은 걸 좀 풀다 보면 우리가 좀 인식을 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들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단어 다 찾으셔야 돼. 요건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이라고 그랬어. 이건 내가 수업할 것도 아닌데 너희들한테 해주는 이유는 그나마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단어를 못 외우겠다고 하니까 단어 설명을 그냥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밑에 훌륭한 임금님, 명군 지정, 일편단수, 우국 지정. 자, 단어만 봐봐. 연군이니까 임금에 대한 연정, 우국이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가 달라. 알았니? 이거 구별하는 문제는 모의평가에도 출제가 됐었어. 됐지? 아이들이 이거 되게 무시하다가 그때 문제 많이 틀렸던 거야. 이해를 좀 못했던 건데 관동별국 할 때 나올 겁니다. 관동별국 할 때 나올 거야. 구별하는 방법. 애들 많이 틀렸던 거죠. 충신 연주지사. 됐죠? 이건 뭐 노원고 지적할 거 없이 무조건 나옵니다. 충신 연주지사. 충신 연주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만 있어서는 안 돼. 연주가 있어야 돼. 됐죠? 그래서 연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돼.
따라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임금을 임으로 바꾸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요렇게 패턴이 맞춰져야 충신 연주지사야. 충만 나와서는 안 돼. 다시 한번 임금이 임이 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버려야 충신 연주지사야. 됐죠?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유성구, 유성, 요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알아두시면 돼. 됐지? 요게 이제 1학기 시험범위니까. 됐나요? 애민정신, 선정기대, 구세재민, 구율 뭐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얘는 어디 나와야 돼? 그렇지. 허생전에. 됐죠? 허생전에 나와야 되니까 요것도 유성고, 유성여고 빼고 다 알아두시면 유성고까지 포함이다. 유성여고, 유성고도 다 포함이네. 됐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노원고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 시조를 줬어. 시조가 아니지. 안민가라는 향가를 줬습니다. 됐니? 그래서 안민가가 바로 애민정신과 관련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분석하는 거. 됐죠?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 그래서 안민가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애민사상 선정기대도 관동별국에서 같이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되겠지. 너희는 관동별국을 현장 강의로 안 듣고 영상 강의로 우선 줄 겁니다. 알았니? 2학년 때는 현장 강의, 영상 강의를 같이 나갈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번외야. 그래서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품을 늘려놓는 이유는 요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봐야 되니까. 알아듣겠지? 이제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 부탁하는 건 하나야. 어쨌든 학원은 무진장 많아. 이해갔니? 너희들도 공부를 미친 듯이 할 거야. 근데 단 하나. 선생님 생각하는 건 그냥 하나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주위 어떤 학원보다는 성적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해갔니?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약간의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 전체 뭐 100점이 3명이면 우리 학원이 과반수를 차지해야 된다는 느낌. 만약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 가르쳤지? 아니 내가 잘못됐나 애들이 잘못됐나 판단을 해야 돼. 그건 짜증나는 일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도 그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 대충 공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알아듣겠지?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내 걸로 만들려는 노력해 주시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에서 어쨌든 최고점을 맞아야 되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 막 내신만 대비하고 올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막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야. 내신만 하려고 딱 왔는데 이게 효과를 봐서 얘는 올라갔는데 또 내신만 하고 또 수능은 안 해.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짜증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어제도 막 애들한테 야 너네는 막 얘는 막 100점 맞고 오는데 너는 도대체 막 나한테 몇 년 배워놓고 왜 이러냐? 실수 좀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하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너희들 성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선생님도 자부심을 갖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거에 조금만 부응할 수 있게 해주고 모르는 건 자꾸 물어봐야 돼. 알았겠지? 귀찮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요거 다 외워주셔야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다 안 외워도 돼. 요런 단어 나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도교. 요건 좀 어렵겠다. 광안전, 배공로 이런 거. 요거 외우시면 돼요. 우계지륜, 우화등선. 됐죠? 요런 건 많이는 안 나오니까. 뭐 윤군 같은 건 알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 토끼전 기억나요? 토끼전 배운 학교? 토끼전 배운 학교 중에 어디 내신 문제 중에 요거. 이게 왜 도교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토끼전에는 이제 도교 사상이 담겨 있다는 애들이 도교 사상이 담겼어? 그러면 이런 신선 나와야 돼. 용구. 알겠지? 요것도 도교 사상. 자, 불교 나왔다. 요거 반드시 알아요. 윤회사상. 윤회사상. 전생, 차생 나오는 거 다 윤회사상. 알아둬야지. 윤회사상. 머릿속에 꼭 알아두고. 됐죠? 그 다음 유교. 군신유의, 붕호유신, 장유유서, 출장일사, 20년.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요 정도는 아마 체크가 가능할 것 같아. 기죠? 요 정도까지가 1차 단어. 다 외울 수 있겠니? 그래서 그 단어 정도만 한번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 됐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지. 자, 그럼 잠깐 한번 살펴보고 모르는 건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되겠다. 그죠? 됐니?